예,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7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15 공동선언 기념 16주년을 앞두고 이틀 먼저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황선의 통일 콘서트 오늘은 6.15 특집으로 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자, 내일이 당장 6.15 네. 16돌 기념일인데요. 네. 지난달 하반기였죠. 5월 22일 이 개성에서 이제 남북 해외 이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남과 북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예정대로 됐으면 지금 사실 개성에 가 계시고 막 출발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개성행이 아니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불어 규탄 기자회견 이런 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족 공동행사 추진 과정 그리고 지금 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3자 회의 때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개성으로 장소를 제안했어요. 제안했는데 북이 종전 입장과 달리 선택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성으로 제안을 한 거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성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평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성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부담을 좀 덜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하고 북도 동의를 해줬는데 아니 통일부가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냐고 거절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자 위원장단 회의라는 게 민간끼리의 접촉이고 대화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국과 당국 간에는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길을 터놔주는 것이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또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는 데도 좋고 할 텐데 그걸 민간 교류 차원에서의 그 교류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남북 교류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그 남북 간의 격렬한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 조금 앞이 확 트이는 그런 결정들을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의 어떤 입장에서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6.15 행사가 공동 행사가 무산되는 물론 이제 내일 각자 개최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8일부터 이렇게 정부 청사 앞에서 농성도 진행을 하셨어요. 철야 농성으로 또 진행을 또 한 걸로 뉴스에서 보도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농성 좀 진행하시면 너무 고생하셨죠. 네. 뭐 내가 고생한 것보다는 우리 실무자들과 거기에 농성에 참여하신 분들이 물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그 더운 날씨에 좀 길바닥에 앉아서 농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체별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또 청년 학생운동, 또 여성운동 이렇게 분야별로 또 각 지역의 지역본부 단위로 이렇게 서로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그 릴레이식 농성을 했으니까 비교적 쉽게 농성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성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또 그런 속에서 왜 우리가 농성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 이렇게 정부의 처사가 이렇게 민간들이 길바닥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들의 정당한 뜻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것도 되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너무 더운 날 이렇게 막 많은 원로 선생님들도 사회 각 분야의 원로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막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중간중간 또 청년들이나 여성단체들 뭐 이런 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그렇습니다. 막 게임도 하고 이렇게 네. 통일 문제 내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또 문화제도 하고 발언 때도 있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네. 네. 이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5월 19일부터 20일 이제 심양에서 남북 해외 위원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또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 물게 하겠다 이러면서 또 정부로부터 이런 또 처우를 받고도 있는데 그때 이제 심양에서 만났을 당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뭐 좀 합의문을 내오는데 합의 과정에서 좀 힘들거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까 그 개최 장소 네네. 로 조금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쉽게 이렇게 해결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사천리로 네. 왜냐하면 다 같이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하고 온 것처럼 네네. 쉽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그 6.15 민족공동행사는 개성에서 그리고 8.15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기로 했고 부문에 있어서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들 축구 대회는 서울에서 하기로 했고요. 또 농민들의 농민 한마당이라든지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또 학청년 학생들은 청년 학생들대로 그 분야별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그 공동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대화를 좀 폭넓게 전개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평화협정 체결 운동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고 평화롭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통일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야 한다라는 걸 절박함 때문에 별 이렇게 논란이 있다거나 충돌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게 위기다. 우리가 빨리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좀 일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측에서도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절박한 인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제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거 그리고 통일 활동과 관련해서 입장이나 뭐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북측 본부 나름대로의 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가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당 대회를 치른 후였잖아요. 네네. 그 당 대회를 통해서 특히 핵 보유 국가로서의 선언을 한 셈인데, 네네. 그 핵 보유 국가로서의 그 책임도 함께 느끼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 미국이나 또는 우리 정부가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 않겠지만 이미 벌써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고 네. 핵을 가진 국가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음식점 종업원들 문제를 제기는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 것으로 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재반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은 적극적이고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비록 이제 한반도 안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심양에서 만난 몇몇 동포들을 통해서 일단 그 사회적 좀 분위기나 이런 것들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민족 공동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으로서 평화협정 체결운동 이거를 또 그 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예. 합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일상 운동으로서의 평화협정 체결운동 이 구체적인 좀 계획이나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을까요? 우리들이 평화협정 체결 운동 전개함에 있어서 더 연구도 해야 하고 상당히 세심한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중점 사업으로 6.15 남측위원회가 확정하게 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분단 70년 계기로 해서 6.15 민족공동행사, 8.15 민족공동행사 이게 열심히 투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조직을 앞장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민족공동행사로 성사시키자 뭐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막상 안 되니까 상당히 그 구성원들한테 대한 면목도 없을 뿐더러 우리들 좀 이렇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 뭘까?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뭘까? 결국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양쪽의 위기를 극복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 운동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쭉 계속해서 협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할 사업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워밍업 단계로서의 금년 상반기 정도를 상정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은 토론회를 통해서 연구도 좀 하고 각 지역과 또 부문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합정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서로 그 학습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갖고 이렇게 해서 그 몇몇 지도자가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그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운동에 참여할 때 아주 그 다이나믹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서명운동이랄지 미국의 그 여야 정치인들과 또 유엔의 관련 부서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평화사절을 파견하는 일이라든지 또 그런 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또 이렇게 그 운동이 개발될 수 있겠다. 이것을 기대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조금 구체적인 그런 활동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운동이든지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할 텐데 이 평화협정 체결 운동은 우리는 체결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역시 정치인들이 할 텐데 그런 걸 정치인들한테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전 국민들과 함께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네. 어려운 이 한국의 상황에서 사실은 평화협정이야말로 오직 하나의 출구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요즘 이제 북측의 대화 촉구가 뭐 개인 명의로도 그렇고 단체 명의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쪽에 대한. 그래서 어제는 이제 조선사회민주당에서 남측 정당의 대화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했는데요. 이 연일 이어지는 이 북측의 대화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걸 뭐 피해야 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에 응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양쪽 다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든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그 대화는 경직된 남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 회담을 제안하는데 정부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는 좀 대담하게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만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한두 번이고 많을수록에 다다익선으로 생각하면서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사실 정부는 이런 대화 제의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되게 의뢰의 이제 진정성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진정성 유무야말로 대화가 펼쳐지면 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또 자, 북한에서 또 9일 날 이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 명의로 해서 호소문을 또 발표를 하고 이제 통일 대회합을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요? 어쨌든 큰 뜻에서 보면은 각 분야면 분야대로 또 이게 그 계층은 계층대로 이게 그 대화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자꾸 저쪽 전술에 말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는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쪽도 경거망동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7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뚫어보려고 하는 의지를 탱천해 있어야 한다. 네. 근데 그게 좀 이게 우리 사회의 그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잘 전개되지 않고 있는데 참 걱정되는 일이죠. 네네. 그래서 뭔가 전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쪽 전술에 뭐 휘말리든 휘 몰고 오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우리 정부도 1차 정상회담 이제 기념 주간을 맞아서 바로 어제입니다. 6월 13일 날 6.15 공동선언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짤막하게나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합의에 대해서 모두 다 존중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붙였습니다. 기존 합의를 관통하는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북핵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간 이제 좀 돌고 도는 듯한 느낌이죠. 네. 우선 조금 북핵 문제하고 대화 제의하고 좀 달리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네. 또 정말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온갖 그 오해와 불이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설령 만나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또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다음 만날 약속이라도 하고 헤어지면은 그게 진짜 아니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부가 핵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중국의 제안으로 핵 문제와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또 미국의 반응도 과연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보국장이 다녀가면서 뭘 알아보고 간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만이 오로지 북한 제재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 주변 국가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병진 노선,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평화협정 논의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거를 양측으로 같이 좀 진행하자 이런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외골수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 6.15 16도를 맞으면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요.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면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최초의 정상 간의 합의이고 또 그것이 통일을 해나가는데 기본 원칙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6.15 남측위원회라든가 북측위원회 이렇게 그 연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왜 불온시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한다? 그러면 이 조직도 존중해 줘야죠.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그 시책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6.15 공동선언 내용을 완전히 좀 주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항이 뭡니까? 그 통일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고요. 두 번째가 통일 방안이고, 세 번째가 인도주의적인 접근이고, 이산가 정복 문제, 네 번째가 경제 교류 협력 문제, 뭐 5번은 서로 약속 지키겠다는 거고요. 그런 건데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실천을 안 하는지, 왜 이행을 안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부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은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참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요, 또 많은 이렇게 활동가들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또 이행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다음 이제 8.15의 즈음에서는 저희 남측 그 의장님과 북측 의장님을 요 스튜디오에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M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통일 콘서트에서 계속 집중해서 다뤄왔던 문제인데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입국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다뤄왔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장경욱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 예. 네. 이 변호사님, 그 2주 전 특별방송에서 인신구제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예, 지난 10일 그 관련한 서류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어떻게 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필요로 그 법원에서 그 위임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를 법원에서 보정해달라고 했는데요. 변호인 선임계라든가 또는 위임장이라든가 위임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민변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을 그 북쪽의 가족들이 직접 위임장들을 다 작성하고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또 작성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그걸 들고 있는 부분들을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그 정기열 교수님께서 다 해서 민변 사이트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이제 더 이상 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법원이 요구했던 서류 일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중국의 청와대에 계시는 정기열 교수님 통해서 메일 들어온 상태인 거죠? 네네네. 네, 예.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전화통화 하고 있는 날이 6월 14일인데 원래대로라면 오늘 종업원들에 대한 그 신문 기일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취소가 되고 아, 네. 21일 오후로 바뀌었습니다.
21일 화요일 오후로 바뀌었나요? 2시 반, 예. 아, 네네. 2시 30분, 예. 아, 예. 그, 통일위원회, 이제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이게 예. 좀 배포가 돼서 몇 가지 우려되거나 이제 보장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 예.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신문기일에 이제 12분이 모두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권이 보장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신문 결과 자발적인 입국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발적인지 이런 부분들 아마 그날 신문의 결과 어느 정도는 좀 밝혀질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지금 일단 신병 자체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신문 결과 결정이라는 게 바로 그때그때 나오지를 않고, 한참 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든가 하면 다시 그 합신센터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또 가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그 신문 기일에 나와서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들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심을 시켜주고, 본인의 진실한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합신에서 수용 해제가 바로 될 수 있다라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장돼야만이 그 분들이 어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은 변호인 접견을 사전 신문 전에라 접견권을 좀 보장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신속하게 이날 신문 이후에 그 결정을 휴정을 잠시 하더라도 해서 결정을 바로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합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용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피수용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천명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이 신문 법정의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의 절차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 자기 의사를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지금 충족될 수 있을지 매우 지금 우려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유가려 사건에서도 유가려 씨가 결코 그 신문 과정에서는 계속 합신센터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계속 했습니다. 끝까지. 네,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오히려 부모님, 그 아버님과 통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변호사들을 하루 따라온 그런 경험에 비춰봐서 어떻게 그분들의 심리적인 불안, 여러 가지, 저희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을 어떻게 믿을지 또는 그 재판 과정에 있는 재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 가지 좀 그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짧은 신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저희 변호인들의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1일까지는 사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도 네. 계속해서 이 국정원 측에다가 변호사 접견을 요구를 계속하고 계신 거죠? 오늘 저희가 변호인단 회의를 해서 좀 예.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 예. 이런저런 소식은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난번에 물품이라든지 물품을 지금 오늘 반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넣어줬던 서신이라든가 책자라든가 권리 안내서 이거는 오늘 반송이 됐습니다. 반송이 민변 사무실. 예. 그러니까 불어된 겁니다. 서신, 네. 책, 각종 네. 저희가 메모할 수 있는 또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도록 또 편지지를 넣은 편지 봉투까지 다 해서 네네. 여러 가지 했는 부분들 다 반송을 시켰습니다. 국정원에서. 네. 그러면 예. 역시 인신구제 신청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려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미리 접견을 해서 네. 이 인신구제 심사 청구를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이 인신구제 청구 절차에서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변호인 자기 의사들을 제대로 밝힐 경우에 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네. 보장 장치가 돼야 그분들이 제대로 된 자기 입장을 밝힐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신문 기일에 활동을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인신구제 신청과는 또 별도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이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좀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개최 중인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관련해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유엔 자유권위원회라는 데서도 합신센터에서 이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라고 네. 이미 천명을 했고요. 그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그런 한국 정부에 그런 공고를 했었고요. 지금 변호인 조력권, 구금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가장 활동을 하는 그 자의적 구금과 관련된 그룹에다가 저희가 긴급하게 지금 피수용자분들이 변호인 접견도 되지 않고 가족들에게 그 상태도 지금 통보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청원을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도록. 그래서 그 관련한 그 실무그룹의 관계자분들하고는 이번 유엔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저희가 그 미팅 약속까지 16일로 지금 미팅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지금 현재 변호인 조력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각방으로 지금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요. 그 재판 도중에 예, 네네. 바쁘게 또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년 전 오늘 남북 정상회담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날을 기록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남쪽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왜 자꾸 탈북자를 끌어들입니까? 여기서 도망친 범죄자들을 감싸고 돌면서 선전에 이용하고 비방 중상하고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기관이 탈북자를 유인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오겠다는 탈북자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으로서 단언컨대 탈북자 문제를 선전에 이용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 정상께서 상호 비방 중상을 그만두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은 즉석에서 동의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군대에서 하는 대남 대북 방송도 중지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를 소집하고 대남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자, 16년 전 오늘 있었던 이런 합의,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때 그날로, 그날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15 공동선언 16돌 기념 황선의 통일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 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